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산하였는데 그 자녀가 과연 전 남편의 자녀인지 아니면 재혼한 남편의 자녀인지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사건인데요. 청구인인 모는 2005년 4월 25일 날 유시성을 가진 남자와 혼인하였다가 2011년 12월 19일에 이혼에 합의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2012년 2월 28일 관할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송씨성을 가진 남자와 동거하면서 2012년 10월 22일 딸을 출산하게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은 2013년 5월 6일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송씨성을 가진 아이로 딸의 출생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딸이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였으므로 전남편의 성에 따라 전남편의 친생자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출생신고를 보류하게 이르렀습니다. 좀 더 사례를 들여다보면 서울의대 법의학 교실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면 새로 출산한 그 아이는 재혼한 남편의 친생자로 확인되었고 그 재혼한 남편은 그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로 인해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문제를 삼은 그 조문은 민법 제844조 제2항 중에서 전부가 아닌 그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이 부분이고요. 앞에 그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를 삼은 그 대상 조문은 민법 제844조 혼인관계의 종료 날로부터 300일 이내로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조문이 계속 이렇게 살아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재판을 하면서 밝힌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대상 조항은 모와 부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였고 그 자의 생부임을 명백히 한 자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그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인 부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오직 친생 부인이 소를 통해서만 그 친생 추정을 번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서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편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자에 대한 전 남편의 친생 추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를 연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출생한 자녀 입장에서는 부 또는 생부에 대한 친생자로서의 권리와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전급여에 관한 법적 지위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 같은 경우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예방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아니하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 사실을 아는 이인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이걸 보통 인후보증서라고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뭐가 공정증서 원본부실 기재죄, 즉 가족관계등록부가 공정증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형법에 보면 공정증서 원본부실 기재죄란 그런 형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출생 사실을 아는 이인과 공모하여 자의 출생일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후로 변경하여 허위 출생 신고하는 경우마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으로 인해서 사실 좀 첫 번째 다시 정리하자면 이 친생을, 그러니까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하려면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그 출생 신고를 하다 보니까 형법상 그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출생 신고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러한 건강보험이라든가 어떤 급여 체계를 보장 못 받고, 또한 뭐 예방접종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못 받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제 300일을 친생 추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생 추정의 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 예외 인정 여부에 관한 사정은 우리나라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이제 헌법재판소가 예를 든 것이 이제 일본과 이제 독일, 이렇게 좀 예를 두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실태에 맞지 아니함을 고려해서 우리보다 이미 좀 2007년, 좀 빨리 2007년도에 법무성 지침을 통하여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라고 하더라도 의사증명서에 의하여 그 포태가 혼인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면 그 친생 추정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받았는데요.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전 남편과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라도 그 출생일이 이혼 소송 계속 이후이고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한 경우라면 부의 친생 추정을 제한함으로써 친생 추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조항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이걸 이제 당장 폐지하면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할 때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어떠한 그 국민의 그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즉 여기서는 이제 청구인이 되겠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모든 국민이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이제 기본권 침해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인격권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통에 입각한 가족관계 형성은 개인의 인격 발현을 위한 자율 영역으로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 대상 조항은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생하면
그 생부가 누구인지 명백한 경우에도 무조건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므로 진실한 혈연에 따라 가족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제한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진실한 혈연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 관계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즉 전 남편으로서도 자기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자 관계로 한다면 이것은 강요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도 제한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보면, 먼저 입법 형성 및 한계 부분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혼인 종료 후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 추정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 아니면 실제 그 자녀의 생부라든가 법적인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되므로 법률적인 친자 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모나, 자, 생부, 부의 이익과 친자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과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을 고려할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법 제844조에 따라 인정되는 친생 추정의 효력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다른 추정에 비해서 매우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 규정을 많이 두거든요. 근데 이러한 친생 추정 규정이 다른 것보다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친생 추정이 유지되는 한모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를 생부의 친생자로 등록하거나 자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하거나 생부가 자를 인지하거나 부가 자에 대한 양육 및 상속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 남편의 경우에 자녀가 아닌데 강제적으로 자기 자녀로 된다고 하면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혹시라도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죠. 이처럼 친생 추정이 모나, 자나, 생부, 법적인 부의 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되는 친생 부인의 소재기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친생 추정이 얼마나 합리적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소송을 통하여 친생 부인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친생 추정의 비합리성이 치유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인 종료 후 출생한 자의 친생 추정 여부와 방법을 정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 재량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친생 추정의 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진실한 혈연 관계에 반하는 친자 관계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 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 전 남편 그러니까 그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에 출생 신고와 관련된 이런 각종 문제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헌법 소원이 돼서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 불합치 판결까지 이르는 걸 보셨는데, 혹시 친생 부인의 소라든가 아니면 본 UCC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티비 있습니다.
드립이었습니다.